부천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해 공동주택에도 노후급수 간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가 전국 시단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가 주민 편의 향상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중한 자원인 물을 보존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물 전문가 양성 워크숍이 안동에서 개최됐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동계 스포츠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해설뿐 아니라 관광 안내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장애인 교통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티베트 불교계의 고승이죠.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 굉장히 소탈하고 솔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기자는 그를 인터뷰한 뒤에 당신의 웃음소리는 끓는 주전자의 물처럼 특이하다고 스스럼 없이 농담을 했죠. 그러자 달라이 라마는 그 농담의 즉시 제 마음에 사람들을 위해 늘 따뜻한 차를 내주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의 끓는 주전자의 물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가끔씩은 정말 특이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웃음소리로 또 한 번 주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데요.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차 주전자 물소리 같은 달라이 라마의 특이하고 재밌는 웃음소리를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정수장에서 만들어낸 수돗물은 바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부천시가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까지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존의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소외계층 이용 건물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강관 급수관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이 지원되는데 모두 52개 단지 3만 6천여 세대가 해당됩니다. 단 교체 지원은 공용 부분 급수관에 한해 가능하며 세대당 지원액은 평균 35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기준 금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최대 2%까지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5년간 130여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를 지원하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최근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중 지원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내년 4월쯤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인근 자치단체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총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직원,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 등이 함께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데요. 그 결과 오산시가 전국 75개 지자체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와 그 내부 청렴도, 현지 점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측정 대상자의 명부, 오염 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기관에 있는 평가보다는 신뢰도가 크게 높다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행정 일선에 참여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민생과 관련된 생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에 제도를 재정비하고 추진해 현재까지 300여 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했는데요. 그 결과 시정에 대한 견제 역할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의 행정을 이뤄냈습니다. 또 앞으로는 치유되면 친절해지고 친절하면 청렴해진다라는 기조 아래 공직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청렴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 청렴 으뜸도시 오산, 전국적인 청렴도시의 귀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산시는 진천과 거리가 조금 있는 지자체지만 구제역 사전 차단을 위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사슴 등 발급이 2개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빠른 A급 악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요. 감염될 경우 발굽과 혀, 입 등에서 물집이 생기고 식욕이 저하돼 죽게 됩니다. 오산시도 수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5명의 접종반을 편성해 관내 29개 농가 소 60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슴이나 염소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에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 돼지, 염소, 사슴 같은 발굽 2개 달린 우제류 가축이 접종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산시는 소 29농가 600여 두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반을 편성을 해서 접종을 지원해 주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6개월에서 7개월 간격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위반해 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소, 돼지, 염소를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해 거래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사등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전염병의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데요.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아 구제역을 차단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물을 쓸 수 없으면 무척 당황스러운데요. 겨울철 수도 계량기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기 전에 먼저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계량기 보호통 안에 스티로폼 보온재가 파손된 경우 젖지 않은 헌옷으로 채우고 관 외부는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추운 날씨가 지속되거나 오랜 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조금씩 수돗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수도 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당황하게 되는데요.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헤어 드라이기로 서서히 계량기 표면을 가열해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을 사용해 녹여야 합니다. 이때 너무 팔팔 끓는 물을 이용해 녹이면 계량기 유리가 파손되거나 급수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량기가 동파돼 유리가 깨지게 되면 지자체 수도사업소로 신고를 해 교체해야 합니다. 한편 오산시에서는 동절기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반과 상수도 대행업체 운영으로 겨울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 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인데요. 올해는 34명의 감사관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시는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34명의 시민 감사관을 위촉하고 시 행정과 관련해 위법 부당한 사항과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와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열고 시민감사관제 활성화를 통한 행정감시체제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58세가 정년인데요. 내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년 연장 시기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명시되어 있는 여수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2014년부터 60세로 연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물이 풍부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앞으로 소중히 가꾸고 보호해야 할 텐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동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물 전문가 양성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팔 등 11개국 30명이 참여한 2014 아시아 태평양 융합형 물 전문가 양성 워크숍이 안동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아태 지역 정부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 물 관련 글로벌 인재들이 참여해 통합 수자원 관리와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을 논의했습니다. 안동시는 2015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 물포럼에 참석해 이번 워크숍 결과를 공표하며 수자원 분야 국제회의 선도도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 투자 사업을 꼼꼼히 살피기 위한 포항시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8일 시청에서 2014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1997년 3월 12일 최초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역 내 투자기업 지원 관련 심의 등 포항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정비된 위원회는 환경, 화학, 토목,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포항시 의원, 포항시 관련 부서 국장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포항시가 필요로 하는 민간 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동계 스포츠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 해설사는 평창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경기 정보와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2013년 1기 27명에 이어 올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토리텔링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의 기여를 목표로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9일 36시간을 운영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해설사 양성 과정은 경기 종목인 7개 경기 15종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계 올림픽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해설 방법 습득, 글로벌 에티켓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현장 실습 등을 통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미 양성된 1기와 이번에 수료하게 된 2기 해설사들이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창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로 알리고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별 군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200여 명으로 운영돼 온 군정 모니터단은 그간 위촉위원과 위촉 방식 등의 문제로 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으나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각 마을별 공개 모집 방식으로 150명 내외의 군정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군은 12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군정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 2015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며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해 그동안 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윤희 리포터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발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이 지난 2일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지역 장애인들이 드디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 석 대를 횡성군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9일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1, 2등급이라든가 병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약한 농촌 환경 속에서 사실상 그 대중교통수단이 발전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이번에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2014년 5월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월 민간 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횡성군 장애인협회를 위탁단체로 선정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 대상은 1,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노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사용이 어려운 이들로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즉시 또는 예약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요금 또한 경제적 취약함을 고려해 일반 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최초 2km까지는 1,000원, 초과시부터는 650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홍보가 지금 전단지 또 스티커 또 읍면사무소에 이제 현수막 같은 그런 거를 지금 제작하고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발휘되어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하게 될 장애인 콜택시. 2015년 장애인 콜택시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는 횡성군은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함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불편한 교통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첫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 콜택시가 활발한 운영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발 노릇을 하며 그들이 차별 없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첫 발걸음을 옮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HSTV 전윤입니다. 포항 구룡포에서는 지금 과메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포장 기술이 발달해서 사시사철 즐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철인 겨울의 맛을 봐야 진정한 과메기 맛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구룡포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바로 제철을 맞아 맛이 제대로 오른 과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겨울철 별미가 된 구룡포 과메기, 한샘하러 가보실까요? 겨울 구룡포에서는 거지개도 안 굶어 죽는다는 옛말처럼 구룡포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과메기입니다. 이 일대의 과메기 문화거리가 조성되었을 만큼 명실상부한 과메기 특구인데요. 여기 봐도 과메기,
저기 봐도 과메기, 한 바퀴 쭉 돌아도 다 과메기예요. 과메기 천국이거든요. 예. 여기 어떤 거리예요? 여기 과메기 전용 문화거리입니다. 문화거리 아라광장이라고 과메기 우리 1년의 행사, 축제를 여기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도 과메기가 있지만 이거 포항 구룡포 과메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외까지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과메기 크면 구룡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구룡포를 몰라도 과메기 크면 구룡포를 알듯이 여기가 과메기 본고장이 되는 것이 이 지형적으로 겨울철에 북수풍이 불고 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래서 입지 조건이 천혜의 자연 과메기 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전국에서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구룡포 과메기뿐만 아니라 함께 생산되는 싱싱한 해산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먹거리는 물론 피부에 좋은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된 과메기 기름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체험도 눈길을 끕니다. 여기 보니까 과메기뿐만 아니라 무슨 꽁치국밥부터 오징어, 통순대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야, 하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과메기 때깔 쫙 펼쳐지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역시 과메기를 그냥 여기 와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메기 빛깔이 예. 달라요. 달라요. 아마 좋은 과메기인 것 같은데 어떤 예. 과메기가 좋은 과메기예요? 지금요, 요 과메기는 요 까맣고 기름질, 참기름 바른 것이 반질하지요. 네. 요런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요. 저도 네. 과메기는 많이 봤지만 솔잎. 이 솔잎은 제가 이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예. 머리 많이 빠질 때 이렇게. 예. 머리 잘한다고. 아, 저희 그렇습니까? 아버님께서 시원하셔서 늘 이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과메기도 어떻게 예. 머리숱이 많이 빠졌나요? 예, 그래. 예, 솔잎은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불포화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구룡포 과메기. 구룡포 문화거리에 오시면 덕장에서 바로 공수해온 신선한 과메기를 유통 과정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맛있다. 제철이 가기 전에 꼭 드셔보세요. 드셔보니까 그 맛이 어떤 것 같아요? 아주 담백하고 시내에서 가끔 사 먹어도 맛은 있는데 이 진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시내에서는 술이 땡기고 술 맛이 안 채요. 그리고 혼자 먹기 싫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싶고 그렇죠, 나눠주고 싶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카메라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오시라고. 안 먹어본 사람은 과메기 맛을 몰라요. 여기 포항 구룡포 와서 과메기를 먹고 소주 한잔 하면은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 맛이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인생이 진정한 맛은- 즐거워지나요? 예, 맞습니다. 즐거워집니다. 맛을 보면 저절로 엄지가 세워지는 구룡포 과메기. 군침 돌지 않으신가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구룡포 과메기와 맛있는 겨울밤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과메기는 11월부터 1월까지 최상의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추워지는 계절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과메기 한 쌈 드셔보는 게 어떨까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 북부 최북단의 청정 지역인 포천 백운계곡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이 빚어내는 얼음과 눈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12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포천시 백운계곡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8사단 군악대 공연, 포천간호 농악 공연이 열리며 추억의 교실 전시회, 추억의 먹거리 판매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집 태우기, 동장군 소원당, 연날리기를 즐길 수 있으며 전통 얼음 썰매, 전통 대나무 활 만들기, 송어 얼음 낚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자구이 모닥불 체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종이 연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겨울 전통놀이와 함께 힐링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의 랜드마크 성산봉에서 매년 일출제가 열리는데요.
성산봉에서 바라보는 해돋이 광경은 제주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관 중 하나입니다. 제주 성산 일출제가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지역 문화 공연과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샌드메이션, 동춘 서커스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홀레 체험, 연 만들기, 감귤 요리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야광 페이스 페인팅, 불꽃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떡국 나눔 행사와 새해맞이 강강술래, 카운트다운 달짓점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 성산에서 열리는 제주 성산 일출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75년을 함께한 노부부의 사랑을 다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이는 어떠한 습관 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라고 말이죠. 습관처럼 늘 밖에 나갈 때는 신발을 돌려서 놔주고 높은 데서 내려올 때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고 희끔희끔한 머리마저 빠져 안 보이는 부분은 곧게 비껴주고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이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사랑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습관만큼은 사랑의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연말 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사랑에 대해 또 사랑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